아니, 일본인은 카메라를 안 좋아한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누가?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무슨 뭐 애들이 어딨어요? 응?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지금 2, 30년 지났는데 애들이 어딨어요?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우코리아는 지금 종로구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이 바디가드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2, 3주 전에 이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무관심한 태도로 이 동아그룹에서 엄청 피해를 당한 임직원들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분들이, 이 날씨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 건물 앞에 나와서 지금 1인 시위들을 하고 계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국민은 차별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상한 변태적인 것들의 세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참 딱합니다. 딱해. 자, 이 동아건설이 왜 부당하게 부도 처리돼서 땡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사무총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딱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은 현수막이 하나, 그러니까 수고하세요. 아이 천만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그 얼굴 마스크도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 나가는 거 보고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요거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왜 나와서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얼굴 때문에 안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 피켓을 찍어드릴게요. 자, 이 서울보증보험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 어용 아니에요, 어용. 우리 사무총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한번 서보시죠. 아유, 어떻게 또 이렇게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풀어야 되고요. 제가 네. 말씀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집회하실 때 말씀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송현우 사무총장이시고요. 참 이렇게 딱한 택배 수십 년 동안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송연호입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 본사 앞 광장에서 소규모 집회를 하게 된 경위는 동아건설은 살해되었습니다. 동아건설을 살해한 자가 동아건설을 죽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죽어서 갚지 못한 빚을 과거 경영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 법원에 최근에 서울보증보험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그러면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한 서울보증보험이 부도 처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밝히지 못한다면 법원 소송을 철회하라, 그 취지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동아건설은 1990년대 건설업계 도급순위 2위의 대형 해외 건설사였습니다. IMF 사태로 일시적 자금난을 받았을 뿐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1조 3천억 많았고 실제 자산은 4조 원 정도 많은 부채보다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주를 내쫓고 자신들이 2년 6개월간 자산 매각 위주로 경영하면서 20조짜리 김포 매립지 현 인천 청라지구 500만 평을 6천억 6,355억 정확하게 세금 2,705억 원을 공제하면 3,650억 원에 뺏어가서 실제로 2002년 인천 청라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30조 원 땅 장사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동아건설 채권자는 이와 같이 2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김포 매립지를 단돈 6천억에 팔았고 그 다음에 후일 4조 원에 매각된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게 서둘러 매각하려다가 동아건설을 죽였습니다. 그 동아건설을 죽인 경우에는 차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런 동아건설을 대한통운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동아건설을 죽인 사실을 저희 동아건설 모든 임직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건설을 무도 처리한 목적을 이 무도 처리한 서울보증보험 앞에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한 이유는 그때 당시 동아그룹의 주력 기업인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있는데 그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의 모든 그 동아건설 계열사 주식을 기업주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동아건설 채권단이 몰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통운 지분이 최원석 회장으로 빼앗은 지분이 약 8% 168만 주 8% 정도였고 그다음에 2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기업주였고 2대 주주가 공산학원 3대 주주가 동아증권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대한통운을 매각하려니 경영권 지배 지분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러다니 결국은 경영권 지배 지분을 높이려니 방법으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보증을 쓴 지급보증이 약 7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리비아 공사를 하면서 한 3천여 원의 지급보증과 국내 공사를 하면서 회사채 보증 등 3천여 원 해서 합계 7천억인데 이 지급보증을 지배지분 출자 전환 받기 위해서는 받기 위한 협상을 대한통운 경영자였던 곽영욱 측과 협상을 하였는데 곽영욱 측이 그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은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을 부도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부도 처리하였어도 다시 법정 관리로 얼마든지 정상기업으로 회생할 수도 있었는데 동아건설이 부도 처리된 이후 법원에 가서는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된 지 2개월 만에 청산하는 그 법원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동아건설이 죽어야 잠시 전에 말씀드린 지급보증 대한통운의 지급보증 채무를 지배 지분인 주식으로 출자 전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하는 것으로 동아건설 채권단이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10여 년이 지난 2013년 경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동아건설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법원의 양승태 재판장에게 내용 증명으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얘기하였고 지금 최근 2020년에 서울보증보험이 또다시 과거 동아건설 경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에 지금은 그 이유를 밝혀라. 밝히라는 요지는 동아건설 부도 처리한 목적을 밝혀라. 두 번째, IMF 사태로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대규모 그 채무 재조정 행위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4조 원, 2조 원 이상 부채를 탕감하고 대규모 출자 전환을 하면서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해성시켰는데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채무 재조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채무 재조정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이유를 밝혀라. 또 세 번째, 회사 정리 절차를 통해서도 동아건설은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었는데 그 회사 정리 절차에 그 법원의 직권으로 회사 정리집 폐지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인 서울보증보험 등 동아건설 채권자는 항고를 했어야 하는데 항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항고 포기한 이유를 밝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 1인 시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선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지난 9월 22일 동아인들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그 집회를 하면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에게 세 가지의 질의사항을 했고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현재 계획은 이번 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그 답변 방향을 살펴본 후 다음 주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참 그러신데 궁금한 점이 그 국가가 어떠한 의도에서든지 충분히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을 살해를 했는데 그 부채 책임을 왜 아직까지도 임직원에게 묻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저희 동아건설을 죽여놓고 죽인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들을 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동아건설이 죽은 것이 자기네들이 2년 6개월 당 경영하다가 죽여놓고 동아건설이 죽은 것은 그 자기네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실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다. 이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그 부당한 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건설은 결코 부실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1조 3천억 많았고 실제 자산이 4조 원 정도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조 가치를 지닌 김포 맵지 500만 평이 동아건설 장부에는 1,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조 원짜리가 1,000억 원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실제 자산이 많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20조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치로 계산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동아건설이 하남 신도시에 있던 미사리 레미콘 공장 2만여 평 미사리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땅이 2만여 평이고 현재 가치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당 500만 원씩 쳤을 때 2만 평이라면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저희들이 1970년도에 3억 7천만 원이 샀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3억 7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재산 가치는 1,000억 원짜리인데 3억짜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동아건설은 실제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과거에 수지를 마치기 위해서도 또 해외 공사를 위해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누적 분식 약 4천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식 4천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끼로 너희들은 부실 기업이었다. 죽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죽은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기업주를 기업대출금융사기범으로 만들었고 금융사기범 형사 판결을 받은 것을 갖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에게 이처럼 이제 20년째 그 동아건설 죽어서 갚지 못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기에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어떻게 임직원들이 그것을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가요? 책임이 동아건설 파산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동아건설이 죽은 것은 이분들 과거 경영자가 책임자가 아니라 동아건설을 죽인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증보험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서울보증보험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2021년 3월 달에 동아건설 부도 처리 목적, 그다음에 IMF 자기네들이 경영하면서 채무 재조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로는 항고를 포기한 이유, 항고를 하지 법원의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오래된 일이라서 모르는 일이니 양해해달라,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 1년 동안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참 앞으로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수립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 지금 와 계신 좀 당사자가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이셨던 전무님께서는 현재 나이가 87세이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있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만 여기에 있고 내일 또 다시 여기 와서 계속할 예정이고 모레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요? 네,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나이가 연세가 87세로서 과거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몸담았던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여튼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동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건하기 때문에 젊은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무님 연세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저는 60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보증보험에 2021년 11월에 그 약 500쪽 분량의 진정서를 증거 서류와 함께 보낸 거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85세 노구의 한 맺힌 진정서라는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85세 노구의 한 맺힌 진정서. 이 서울보증보험에 2021년 11월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그 최 회장님 재산도 전부 다 압수됐다는 뜻인가요? 최원석 회장은 1998년도 5월에 당시 동아건설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의 은행장 신보경 행장이 최원석 회장을 1998년 5월 13일 자신의 그 서울은행 본점 집무실로 불러서 다짜고짜 최 회장 당신 물러나야 된다. 당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김포 매립지 첫째 용도 변경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 물러나라. 대신 당신이 물러났으면은 물러날 때 모든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을 다 내놔라. 개인 재산 다 내놔라. 그러면 동아건설은 부도 내지 않고 잘 살리겠다. 그때 IMF 사태가 와서 약간 자금난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동아그룹 전 계열사 주식을 내놓고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부동산까지, 그다음에 살고 있던 집까지, 그다음에 문정선에서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신에 그만큼만 내놓으면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지 않고 동아건설을 우리가 김포 매립지를 용도 변경해서 잘 살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대신 미안하니까 대한통운 자회사 2개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사 2개까지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 회사 두 개 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매립지 용도를 변경시켜서 동아건설을 잘 살리겠다고 해놓고는 용도 변경 추진은커녕 동아건설이 1980년부터 그때 당시가 1999년까지 19년 동안 계속 자금 해외에서 벌어온 돈으로 투자만 했을 뿐 아무런 수익을 갖지 않았고 거기에 막대한 19년 동안 투입만 한 김포 매립지에 대해서 세금이 우리가 준공하면서 1991년에 준공하면서 7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지로 인한 법인세로 부과된 세금이 2,7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2,70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땅을 1999년 6월에 정부가 6,355억 원에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 세금 2,700억을 공제하면은 3,600억에 가져간 거죠. 가져가서는 불과 3년도 안 돼서 2002년에 인천 청라지구로 용도 변경을 해서 평당 800만 원씩 500만 평이면은 그중에 실제 평수는 380만 평입니다. 380만 곱하기 800만 원 하면은 약 30조 정도. 30조 원 땅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건설 채권단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동아건설의 가장 아끼는 그런 19년 동안 키워온 재산을 그렇게 헐값에 6천억 원에 팔아먹고 왜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1년 동안 더 경영을 하다가 고의로 부도를 내놓고 왜 동아건설이 죽어서 갚지 못한 빚을 지금 과거 경영자 최원석 회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옆에 계시는 이 전무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잘못된 것이니 해명하라. 그다음에 그 법원에 청구한 소송은 철회해야 된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이 죽은 살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저희들로서도 알려서 동아건설의 부실기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 그것을 알리려는 게 저희 과거 10년간 알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다가 지금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또 네 하나 더 이 소송은 2010년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03 동아건설을 죽인 이후에 최원석 회장을 기업대출 금융사기 형사범으로 만들어서 형사판결로 기업대출 금융사기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2003년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아건설 과거 임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된 것이 2010년도에 확정됐습니다. 2010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판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소멸시효 연장을 해서 2020년에 다른 은행들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은행이 우리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은행들은 양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0년대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보증반 보험만 유독 좀 과거 임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기에 그 부당과 니들이 정당하다면은 동아건설을 부도낸 이유를 밝혀라. 그다음에 항고 채무제조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그다음에 법원의 부당한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밝혀라. 그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리비아에서도 약 20억 불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자산 약 7억 불을 제외한 13억 2천만 불을 서울중앙법원에 그 크레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크레임을 한 것을 서울보증보험 등 모든 채권단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면은 그 크레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동아건설로부터 아무런 파산을 시켜도 채권 해소를 할 수 없는데 항고조차 하지 않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대한통운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 과거에 2010년대부터 2003년부터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과거 임원들은
계속 이 빚독촉을 받아왔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빚독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빚독촉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87세인데 100세까지 또 그 빚독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 회장님의 사유재산까지 모두 몰수하면서 대한통운 등 두 개사를 준다고 해놓고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사기나 뭐 이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아, 그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사기로 했어야 옳은데 그때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그 모든 법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까 사기라는 것보다는 기업대출 금융사기범으로 몰아서 모든 그 기업의 잘못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판국에 그리고 최원석 회장의 경우에는 재산을 뺏은 직후에 출국 금지를 시키고 그때부터 약 40여 건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소송에 몰아넣어갖고 감옥에 또 나중에는 동아그룹의 그 계열사였던 동아생명의 증자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그것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증자 명령을 받고 1996년도에 증자를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증자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같이 기업대출 금융사기범으로 또 형사 재판이 시작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그 유죄 판결을 기초로 지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휘말렸고 그 빚독촉에 지금 현재 옆에 계시는 이 전무님도 지금 20년째 그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시면은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상태가 나쁜데도 그 김대중 정권과 사이가 좋았는지 그렇게 특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동아그룹은 그 정권하고 사이가 별로 원만치 않았나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에 기업주 최원석 회장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뭐 선거장금 등 몇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동아 그룹에는 요구를 했는데 본인에게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정부의 뭐 밑보였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1991년도에 등기해서 갖고 있으면서 1994년부터 95년부터 95, 96, 97년 3년 동안에 약 1년에 약 700억 정도씩 법인세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이니까 동아건설의 입장에서는 김포 매립지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팔던가 아니면은 용도 변경을 해서 그 김포 매립지를 개발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영종도에 인천 신공항이 들어서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 신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철도, 운하 이게 계속 1995년부터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이 평당 500만 원씩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지금 동아건설의 입장에서는 이 김포 매립지를 팔던가 아니면은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세금을 갚아야 되니까 두 가지를 택하기 위해서 1995년 6월에 정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포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 정부는 수로를 내줘서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수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그럼 농사 못 지으니 정부는 그러면 우리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이 용도 변경이 되는 거는 동아건설의 장부가 1,000억 원이라면 장부가의 200배인 20조 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20조 원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수익이 나는 이런 용도 변경을 어떻게 동아건설에 쉽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차일피일 그 용도 변경 조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인천시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1996년부터 97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중 1997년 제15대 대통령 대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천 동아건설의 그 김포 매립지를 인천의 그 대규모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동아건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선거 공약이. 이게 1997년 12월에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 인천 동아건설 김포 매립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1997년 12월에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DJ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기업주가 내쫓기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의 그 기업주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 주인이니까 그 주식의 주인이 이제 채권단이 돼버린 겁니다. 채권단이 정부에 20조짜리 김포 매립지를 6천억 원에 헐값에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 뺏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뺏어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알아보니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김포 매립지를 뺏기 위해서 기업주로부터 개인 재산을 몰수했던 거예요. 기업주가 갖고 있던 개인 재산은 뭐 살고 있던 집, 부동산, 뭐 이런 부동산도 있지만은 동아그룹 계열사 그 주식이 동아건설을 빼놓고도 대한통운의 그 주식 가치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최원석 그 기업주의 총 계열사 주식의 가치하고 부동산 가치까지 따지면 1조 정도의 개인 재산을 몰수했으면, 그러면 동아건설은 살려야죠. 그런데 동아건설에 고작 6천억 원 협조용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뺐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의 경영권을 뺏지 않았다면은 최 회장은 리비아 우리 대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리비아 정부와 아주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리비아 대수로 2차 공사에서 갖고 있던 유보금 3억 불, 그다음 기성비 청구금 1억 불 등 한 5억 불 정도를 리비아에서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1불당 한 7, 8불, 2천 원까지도 올라갔는데 1,200원씩 따져도 1,200원 곱하기 5억 불만 해도 6천억이네. 6천원 내지 7천억 정도를 조달할 수도 있었는데 최원석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리비아 3차 공사 그 낙찰 의향서라고 LOI라 그럽니다. Letter of Intent라고. 그래서 이 공사를 대서로 3차 공사를 맡기겠다는 낙찰 의향서를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에 발급했습니다. 그 리비아 대서로 3차 공사는 규모가 51억 불 규모입니다. 그 51억 불에 선수금 명목으로 10%인 5억 불 정도를 또 추가로 더 조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주를 경영권을 뺏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동아건설을 잘 경영을 했어야죠. 2년 6개월간 자산 매각 위주로 경영을 했어요.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뺏은 주요 자산 중에 하나는 동아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아증권은 지금 현재 농협증권입니다. 농협증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이죠. 동아그룹이 갖고 있던 동아증권을 1998년 6월 달에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모든 재산 몰수 포기각서를 받은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7월 22일 날 명동 사채업을 하던 어떤 사람에게 단돈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채업을 하는 그 명동 사채업자가 그 동아증권을 매입해서는 불과 5개월 만에 500억을 벌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 채권단이 이런 식으로 경영을 동아그룹과 동아건설에 대한 경영을 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면 동아건설은 죽이지 말았어야죠. 2년 6개월 동안에
자산 매각 위주로 경영하다 보니 총 IMF 사태로 유동성 위기로 동아건설의 협조융자 및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98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지원한 금액이 총 1조 1천억 원인데 2000년 10월 말 부도 낼 때까지 2년 그러니까 98년 1월부터 회수한 돈이 얼마냐면은 1조 6천억을 회수했습니다. 1조 1천억 지원하고 1조 6천억 회수했고 고금리 IMF의 상태의 고금리 12 내지 17% 이자를 부담시켜서 이자를 지급한 돈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2조 4천억, 1조 1천억을 지원하고 2조 4천억을 빼먹고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그런 모럴 해저들을 이 동아건설 채권단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금 과거 경영자에게 이런 동아건설 죽인 책임을 묻고 있으니 동아생명. 동아생명 얘기를 또 말씀해 주기를 얘기를 하는데 동아생명도 말씀드릴까요? 네. 동아생명은 동아그룹이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동아그룹은 우리나라가 1982년도 우리나라 그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장영자 어음 사건. 장영자 어음 사건에 걸려들인 공영토건이 리비아 국내에서 쓰러졌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우디에서 공사를 8건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건을 공사를 하다가 1982년도에 장영자 어음 사건에 걸려서 부도가 나서 쓰러졌어요. 1982년도에 부도가 났으니 그런데 국내에서는 뭐 부도 나면 공사가 다 스톱되듯이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고 스톱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공사를 방치하니 사우디 정부가 대한민국의 그 건설회사 이걸 맡겼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금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같이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그 사우디 산유국의 그 기름을 얻으려고 1980년대도 가서 아주 그냥 사정하다시피 그런 나라 상황이었거든요. 1982년도에 한국 건설회사들을 거의 추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에서는 다급해지자 국내 유수한 그 대기업 그룹들 L그룹, H그룹, 동아그룹 50년 사이에 다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공영통화는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왜? 사우디 공사도 덤핑으로 수주해서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공사의 그 채무가 얼마냐면은 총 공영통화의 채무가 5,123억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실제 자산은 7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우디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몰리니 결국은 최원석 회장에게 이 정부가 그래서 이 동아건설과 동아그룹이 공영통화를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지금 같으면은 5,123억 어마어마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으니 4천억 이상은 탕감하고 나머지만 갚으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5,123억 원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으로 그것도 다 재산이 719억밖에 안 되는데 5,1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채무를 동아건설에 떠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끼워준 것이 그때 공영통원이 갖고 있던 회사가 동해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조그마한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그 동해생명 보험회사를 동아그룹에 넘겨주게 해서 동아그룹이 인수하였고 그 동아그룹이 인수해서 동아생명을 그래도 1996년까지 약 자산 2조 원 규모로 크게 우리나라 생보사 4, 5, 6위 정도에 올라가는 그 정도로 키워놨습니다. 키워놨는데 그 1995년도 그 무렵에 우리 김영삼 정부 시절에 생보사를 아주 그냥 그 개방해갖고 수업 생보사들이 늘어나다 보니 생보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자 명령을 내려서 증자까지 했는데 결국은 IMF 사태로 동아생명이 저렇게 되자 동아생명에 정부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2000년도에 이 서울 지어줬잖아 우리가. 그렇죠. 저희들이 보증보험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보증보험의 모 회사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사입니다. 예금보험사가 95% 대주주로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1999년 12월 19일인가 동아생명에 공적 자금 1조 1,000억을 넣어주고 딱 2개월 후인 2000년 2월 18일 금호그룹에 단돈 1,000원에 비밀 매각을 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남대문에 있는 거주도 나도 1,000원 있다고 달라고를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단돈 1,000원에 비밀 계약하면서 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게 계약서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 1,000억의 공적 자금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동아생명이 지었던 전국에 5개 지금 예금보험사 본사로 쓰고 있는 빌딩 이런 거를 한 2천 몇백억에 가져가면서 2천 몇백억에 가져가 주면서 그거 1조 1,000억 빼놓고도 그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단돈 1,000원에 비밀 매각해놓고 동아생명 증자에 참여했다가 기업주는 법정 구속시키고 그로 인해서 동아그룹에 관련된 임원들이 현재 한 10여 명 손해를 배상하다가 10여 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지금 여기 전문님께서 못 살고 다 죽었어. 예. 7-8명. 예, 그렇게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난 8월 23일자 동아일보 A31면 그다음에 지난 9월 20일자 조선일보 사설면 A35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KTB 생명하라고 산업은행에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는 KDB 생명입니다. 동아생명이 금호생명으로 갔다가 금호생명이 저걸 해서 다시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언제 기회 되면은 차분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우리 대표님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냥 서서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사 사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깔고 앉았다고. 예, 저희들은 그래서 예금보험사 앞에 가서도 동아건설의 주임의 거의 공범이니까 동아건설 부도 파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요구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회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울 보증보험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담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거는 지난 9월 22일 날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의 대표이사 사장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본부장님이 나오셨어요. 본부장님과 담당 부서 부장님과 팀장이 나오셔서 일단 저희들이 한 약 30분간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3가지 질문사항, 질의사항, 그 다음에 2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정확하게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좀 허락하면은 사장님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 서울보증보험도 이 문제의 책임자로서 자신들의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인 기업을 어떠한 사인들이 사익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덕분에 이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해서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거의 그냥 반평생을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계신데 빨리 서울보증보험의 대표이사와 담판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정은 안 잡혀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해외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한 60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그 다음에 해외 공사 수주 300억 달러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피해입니다. 아까 일자리 60만 개가 날아갔고, 그 다음에 그 해외 공사 300억 불 수주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손실이 약 30조 원 이상일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서울보증보험 한 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가 동아건설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저는 199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8년간 해외에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2000년 8월에 귀국해서 2000년 9월에 본사에 원자력 사업부, 북한 원자력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서 깜짝 놀라서 법정 관리를 멀쩡히 가면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법정 관리로 가는 도중에 그 부도가 나면은 일단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2000년 11월 1일자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해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2000년 12월 4일자로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지면서 동아건설을 법정관리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 1년 걸려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의 파산부가 서울지방법원이었습니다. 파산부가 동아건설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어디다 맡겼냐면 3.1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3.1회계법인이 법원을 대신해서 동아건설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해라. 법정관리로 회생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죽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1회계법인이 법원의 조사위원으로 이촉받아서 2000년 12월 5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조사하도록 위촉을 받아갖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 본사에 3.1회계법인 회계사, 수석회계사 이장원 등 5명이 동아건설 본사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파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아건설에도 그 회계사들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아건설의 회사 정리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건 뭐냐면 회사를 계속했을 때의 가치를 계속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파산시켰을 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은 계속 회사를 법정관리로 가는 것으로 회사 절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회사정리법이었는데 2001년 1월 26일까지 3.1회계법인은 동아건설이 무난하게 법정관리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부의 담당관이 그때 당시엔 담당이 손학래 씨였습니다. 리비아에 가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부도가 났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해상될 테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리비아 정부하고 약속을 2000년 11월 16일부터 5일간 리비아를 방문해서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건교부가 동아건설이 지금 해상정치가 유지되는 건 자기가 리비아 정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26일까지도 동아건설은 계속 기업 가치로 계속 기업 법정관리를 가는 것으로 되고 있었는데, 그때가 1월 24일인가 5일이 그때 구정 연휴였습니다. 구정 연휴 바로 직후에 그때 서울 지방법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파산부 수석이자 동아건설 회수정열차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부장판사가 3일회계 법인 수석회계사 등 담당 책임자들을 몇 명을 불러갖고 지금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얘기를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법원의 방침이 동아건설을 죽이는 것으로 방침이 선회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사 보고서 다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동아건설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01년 2월 2일. 그러니까 3일회계 법인이 1월 30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뒤집으려니 서류를 2월 3일 날 또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면서 제출됐대 2월 2일 날 저는 동아건설이 조사 보고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2월 3일 날 법원에 3일회계 법인 조사 보고서가 제출될 때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토요일 아침 일찍 동아건설 본사에 들어와서 본사 6층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홍보실이 있는데 방송실에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다 전 부서에 마이크를 켜놓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동아건설 청산 지침으로 3일회계 조사보고서가 동아건설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돼서 오늘 법원에 제출된다. 이 사실을 전 현장과 리비아 현장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동아건설이 죽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아건설을 살려보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이 거대한 대한통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왜 죽이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왜 이런 아까운 회사를 죽이냐 이것만 갖고 계속 법원과 싸웠으니 그 재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최 회장님한테 대한통운을 나를 다오 이렇게 말을 하지. 왜 그렇죠? 사내가 무슨 사내 자식이 그따위래요. 하여튼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언제 기회 되면은 정리해갖고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네네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저는 참 듣고 있자니 너무 웃겨가지고, 자, 대단히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IQ가 2자리 이상만 돼도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맞장구 치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부당하게 사기당해가지고 갈갈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거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근데 참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짓을 했으니까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살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차마 네.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르죠. 동아건설이 파산되기 이미 한 4, 5년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둬서 6년 전에 그만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을 뒤집어쓰니, 그러니 제가 이분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돕다 보니 10여 년 만에 동아건설을 왜 죽였는지를 이제는 확연히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거 니들 잘못했으니 이거 소송도 다 처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 하나만 다오 이러면 되지.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너무 저는 네. 그 동아건설을 살리지 못한 죄의식 때문에 아니 10여 년을 아니 얘기해서 그럼 미친 사람들하고 어떻게 무슨 뭐가 돼요? 이거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근데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이없는 이상한 인간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고 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네, 힘드신데 좀 앉아 계시지 그러세요. 앉을 정신이 없어요. 아니 이거 장기전을 내일은 또 어떤 분이 교대하실 거죠? 교대해야죠. 그래도 잠깐 앉았다 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방 이거 계속 메고 계셔도 괜찮겠어요? 이거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참. 87세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너무 까부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아닙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천만에요. 진짜. 저는 우리 전무님 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별 연배 차이 없으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 정말. 노가다 현장에서 지내게 되면 늙지도 않아요. 정말요? 네. 그 힘든 일이신데 어떻게? 예, 나도 나도 해외 현장에서 1975년도에 사우디 누가 받고 사우디에 가서 4년간 있어. 75년. 1975년 사우디에도 가봤고 또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도 가봤어요. 사우디에서는 주로 제일 큰 공사를 한 것이 사우디 전역에 그때만 해도 사우디라는 나라가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 사우디 전역을 전화공사를 통신공사를 다 했어요. 저희 동아건설이. 그 통신공사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달러 금액으로 12억 5천만 불 12억 5천만 불 지금은 한 20억도 더 가는 공사예요. 12억 5천만 불은 우리나라가 1977년도에 100억 불 수출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100억 불 수출에 해외 공사는 안 잡혀요. 12억 5천만 불이 얼마나 큰 공사인지 알죠. 12억 5천만 불짜리에서 동아건설이 5억 불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 수익으로 김포 땅도 조성을 했고 원효대교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했던 것입니다. 그런 회사예요. 그래 지금 저분 얘기했는데 그때 김포 땅도 그렇고 그 사우디에서 공사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아로 가서 리비아 공사도 일로 와야죠. 리비아 공사. 리비아 공사는 1차 공사가 35억 불, 2차 공사가 약 50억 불. 그래서 1차, 2차가 거의 100억 불에 육박해요. 1차, 2차. 3차 공사까지 하면은 150억 불. 150억 불. 리비아 공사에 거기서 리비아 공사의 주 공사는 리비아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서나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가끔 봤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100억 불짜리 공사가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사예요.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우디 사하라 사막에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을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땅 속에서 사막 속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양이 지금 우리가 2차 공사까지 해서 다 해놓은 것이 1일 생산 650만 톤입니다. 아마 팔당댐의
취수량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650만 톤을 우리가 생산을 다 끝내놨고 1차, 2차 공사에서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라인의 이제 물을 개발을 했으면은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운반하는 길이가 약 3,000km 정도. 여기가 부산까지가 420k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까지 한 3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수로의 규모를 이야기하자면은 그 관 크기가 수로의 관 크기가 직경이 4m, 길이가 7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75톤.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km를 그 4m 관으로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다 끝내고 리비아의 용수를 사막에 용수를 확보했습니다. 사막에 용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막은 옥토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옥토로 변하고 그것을 리비아 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카다피는 그 용수를 사하라 사막을 전부 농지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아프리카를 전부 다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 리비아 공사가 이렇게 크고 좋은 공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도 리비아의 사하라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양식을 해서 리비아의 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공사, 즉 그거는 하느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우리가 리비아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무님께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화 공사 12억 5천만 불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제 참 국가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 공사를 많이 했어요. 정부 자체가 우리가 돈을 정부 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자금으로 한 겁니다. 반포 지하상가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잠실 지하상가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그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부산의 구덕터널 지금도 있죠. 구덕터널 지금 원효대교 원효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원효대교도 우리가 건설한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여의도의 원효대교는 정부의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통행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그랬어요. 부산 구덕터널도 우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과에 그걸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반포상가, 잠실상가 전부 다 우리가 해소하지를 못했어요. 그거 정부에다 시에다가 반납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건설해놓고 잔금을 다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원효대교는 우리가 거기 받기도 전에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국가에다가 그냥 헌납했어요. 원효대교는 그때 당시에 300억 지금 돈으로 하면 3천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게 원효대교가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지켜준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김포 매립지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포 매립지가 우리가 매긴 것이 1,100만 평이에요. 1,100만 평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걸 600만 평이 필요하다. 왜냐? 쓰레기 매립지를 해야 되겠다. 그건 강제로 뺏어다가 싶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450억에 팔았어요. 600만 평을
455. 지금 수도권 2천만 명이 모든 쓰레기가 전부 그루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동화건설에서 매립한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왔을 텐데 모든 쓰레기는 다 지금 그걸로 가고 있다 이게요.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를 전부 우리 동화건설이 조성에는 600만 평의 수도권 쓰레기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평을 아까 이야기했겠지만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6,300억에 우리한테 평당 17만 원씩입니다.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은 평당 800만 원씩 그게 20조라고 아까 얘기해요. 30조, 20조도 30조도 지금 청라신도시 500만 평 청라신도시를 저희들 지금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 누구한테 부동산 뭐 했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거 이유가 아니죠. 지금 500만 평을 우리한테 뺏어가지고 17만 원에 뺏어가가지고 800만 원씩 팔아먹어요. 조 전무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왜 임원님께서 이런 상황에 부채를 갚아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재무 담당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 명목은 분식결산입니다. 분식결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세히 따지면 분식도 아닌데 분식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이제 분식결산을 해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제가 사실 동화건설에 근무한 것이 1975년서부터 그 집안에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 동안에 전부 내가 해외에서 봉급을 받고 해외에 6, 7년 근무했으니까 조금 그건 수입이 좀 있었지만 20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것이 딴 뭐 하나도 안 했다면.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도 같이 뭐 했기 때문에 둘이 맞벌이를 해서 살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다른 분들께서는 한이 맺혀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나는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그러니까요. 떠나지. 그게 다른 사람들 주로 저 대한통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대한통운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동화생명이 아까 얘기했죠. 동화생명을 그 5천억 빚지는 장영자가 뭐 해가지고서나 빚진 회사를 동화그룹에 맡겨가지고서나 그걸 우리가 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화생명이에요. 지금 산업은행의 금호생명으로 갔다가 금호에서 그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해가지고 산업은행으로 가 KTB생명이라고 산업은행에 지금 있어요. 그 여자 농구단도 있잖아요 여기. 그거를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어? 그거를 빼서 1조 1,000억의 공적자금을 네, 가지고 그렇게 1,000원을 뺏어가는 1,000원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쟤네들은 그렇게 하고 재경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증자를 했다고 그 책임을 옛날 대한통운 임원들에게 물어서 그 사람들은 그래. 또 그 책임을 조정에 정하고 그 빚을 갚느라고 아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임원들이 지금 간신히 젊어서 피땀 흘려서 벌어서 노후에 조금 쓸 돈을 갖다가 다 끌고 가면은 그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것들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통운 그 얘기를 일부를 조금 얘기하면 대한통운뿐만 아니고 이제 동화생명 사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장도 분식 뭐 이렇게 부실 경영을 물어서 사장도 그랬고 대한통운 사장도 죽었고 동화건설 동화생명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걸 한 거는 동화건설을 죽이고 동화그룹을 뺏었잖아요. 그리고선 잘 살렸으면 됐는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통운을 팔려는 정책으로 동화건설도 죽였고 동화그룹도 해체하지 않을 듯하더니 동화를 했는데 그 책임을 옛날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네들 잘못을 하지 못하게 이런 민형사 사상에 다 힘어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일찍 죽었고
기업주에 있던 사람도 재산을 다 빼앗고 40여 건의 민형사 재판에 몰려들었으니 동아그룹을 해체한 부당한 거, 동아건설이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법적 대응을 못하게 이렇게 지금 이 고통을 주는 거고, 이 지금 전무님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재판이 돼서 그 고통을 받아가는데, 이제는 왜 죽었는지는 알았는데 지금도 또 고통을 주니까 이제는 알았다. 너희들 잘못했으니 소송을 취하라. 그리고 대한통운 사람들이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는 지금 다 저들 보담도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이 7, 8명을 그러니까 동아생명인 같이 부실한 회사에다가 정자를 해줬다고 이 직무유기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상금이 얼마씩 떨어졌느냐면 2, 3억씩 물었어요. 2, 3억씩 전부 다. 안 내면 어떻게 다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차 들어오는데. 이렇게 네. 2, 3억이지만은 실제로는 대한통운의 증자에 참여한 건 500억, 재경부 장관에 의해서 동아건설이 900억, 대한통운이 500억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 증자에 참여해서 900억, 500억, 1,400 갖고 지금 예금보험사 건물 짓고 다 동아생명이 이제 그렇게 96년도, 97년도까지 그렇게 건물 짓고 지금 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도 있는가? 하여튼 대전 이렇게 5군데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대한통운을 지켜갖고 대한통운이 동아건설 기업주였던 최원석, 그 다음에 대한통운 임원들 몇 명, 여러 명,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얼마나 했냐면 500억 청구를 했습니다. 500억을 해서 법원이 250억을 물으라고 한 거예요. 250억 중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총 2, 3억, 2억, 3억밖에 없으니 그걸 다 뺏어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찍 죽은 거고, 아직 최원석 계장한테는 그 250억을 물어야 될 책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남아 250억 물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금 남겨놓고 이제 그 사람들 죽이고 우리 나머지 6, 7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죽으라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또 10년을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는 거기에 지금 강력한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빨리 나와서 이 문제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지금 힘들게 나라를 건설해 주신 동아건설 임직원께서 그 희생양으로 계속 당하실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웃기는 짜장면 나라인 줄 정말 알고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아유, 참 이 노부에 이렇게 고생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아유, 어이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아이, 천만에요. 아, 빨리 저기 서울 보증보험 대표이사 나와서 이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일정을 빨리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딱합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늦게 먹고 와서 밥 챙겨 먹고. 언제 기회 되면 그냥 뭐 말씀 굉장히 잘하세요. 말씀 안 해주십니다. 참 지금 동아건설이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희한하게 공중 분해를 당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멀쩡한 기업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 앞으로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 서울보증보험이 동아건설 파산의 책임을 임직원에게 묻고 있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가까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유, 주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